웨스트 버지니아주 연방 여성 교도소에 있는 간수들이 어느 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 여자들끼리 막 "여보." 뭐 "허니." 뭐 이러면서 뭐 마치 부부인 양 이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 동성애자들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그 주변에 친족 관계가 막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들끼리, 재소자들끼리 할머니, 엄마, 아빠, 할아버지, 뭐 삼촌, 숙모 막 요런 가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끼리 지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는 '누가 아파?' 그러면 열심히 막 약도 구해 주고 간호도 해 주고 막 잘해 줘요. 또 뭐 "맛있는 음식 있어?" 그러면 예 음식도 다 구해다 주고 나눠 먹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또 "무슨 분쟁이 일어났어?" 그럼 막 "부부싸움 했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숙모, 삼촌 이 사람들이 그 부부를 중재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런 모습으로 사네. 그래 가지고 학자들이 그들을 연구해서 거기다가 어떤 별명을 지어 줬냐면 교도소 의사 가족이라는 별명을 지어 줬습니다. 실제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펫샵에서 데려오는 것보다는 가정 분양을 더 선호하죠. 보통 엄마 개들이 새끼를 한 6 마리 낳으면 이제 그 아이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인제 팔려나가게 되는데, 엄마 개가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리고 강아지들도 엄마와 형제들과 함께 지내다가 뚝 떨어져서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며칠 동안 낑낑거리다가 그래도 워낙 인간과 공감이 잘 된 종이 강아지라서 우리한테 금방 적응하고 우리와 함께 가족을 이룹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동물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흑인 노예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부려먹었잖아요. 이 노예들이 결혼을 해도 그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 줬고요. 또 아기를 낳아도 그걸 뭐 이렇게 호적에 올려 주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강아지 취급했다고 보면 돼요. 같은 사람인데 전혀 사람 취급을 안 해 주고 강아지처럼 그들의 결혼 관계나 또 친자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을 해 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노예들이 나중에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해방이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를 다 꾸려요. 멀리 떨어진 아이들, 뭐 손자들 뭐 다 모여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라고 혼인신고도 하죠. 뭐 그거야 같이 사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어렸을 때 되게 멀리 멀리 팔려나간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찾아올 수 있었는가, 굉장히 학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나 하는 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노예 가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즉 가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요. 그럼 그 아기한테 부모의 성을 물려주죠. 그 아이가 조금씩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요. "너는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고 네 성은 뭐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살았을 때 우리는 어디에 살았고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고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고." 이런 거를 어떤 가족의 전승을 애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흩어져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집안의 성은 뭐고 이름은 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거를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신신당부를 하죠. 그들이 막 여기저기 동물처럼 이렇게 팔려 나가면은 서로 상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남매 사이나 또는 그 근친 사이에 결혼이라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막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방이 되니까 완전한 가족 공동체를 다시 구성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아이들이 뭐 어렸을 때 먼 농장에 팔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뭐 형제도 없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럼 거기서요. 흑인들끼리 노예들끼리 가족 비슷한 이런 공동체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우리 이모 나이쯤 돼. 그러면은 서로서로 상당히 자발적으로 가족 호칭을 쓰면서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비슷한 걸 만들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학자들이 의사 가족이라 그래요. 진짜 가족은 아닌데 가족과 비슷한 그런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의사 가족을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쵸? 네. 생존에 유리해요. 음. 그래서 인류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서 뭐 형태도 다르고 뭐 또 관습도 다르고 금기도 달랐지만 여하튼 인류는 가족이라는 걸 만들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미래의 사회를 내다보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아 이거 저거 좀 가족이 앞으로 위험할 것 같은데?' 사실 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뭐 애들이 막 공장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뭐 시험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인공자궁에서 어떻게 돼 가지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엄마 아빠 아들 딸 인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확대 가족, 대가족은 거의 사라지고 없죠. 그럼 우리가 핵가족으로 사는데 그 핵가족도 4인 핵가족이라 할 경우에 뭐 누구는 어디로 취직하고 누구는 어디 가서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4 사람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뭐 AI 기술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외로움도 달래주고 뭐 도움도 주고 하는, 특히 뭐 인제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AI랑 대화도 하고 AI가 노래도 틀어 주고 뭐 건강도 체크해 주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가족은 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960 년에서 70 년대에 미국의 어떤 공동체가 "아 우리 평등한 공동체 좀 만들어 살면 어때?" 이러면서 그 공동체를 만드는 일환으로 아이들을 타가소에서 공동 육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엄마들의 3분의 1이 "아 나 그거 싫고요. 나는 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예요." 하는 그런 엄마들이 생겨나면서 이 평등주의 공동체가 흐지부지하게 돼 버린 겁니다. 아 그러면 인간이 왜 가족을 이루고 살까? 사실 가족을 이루고 살면 좋은 점도 많지만 불편한 점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모이면 "아 너는 취직은 언제 할 거야? 너 이번에 성적 어때? 뭐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또는 뭐 "너 결혼했는데 왜 애 안 낳아?" 뭐 이런 얘기들, 또는 뭐 여성들한테 좀 가중되는 가사 노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명절을 사실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죠. 그 남자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안 좋아하게 생겨 먹었는데 여하튼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가족을 이루고 사는가?' 답은 사실 간단하죠. 가족은 우리의 생존에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아주 태고적 인류부터 지금까지 가족이 없는 사람과 가족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왜요? 가족이 있으면 여하튼 마음 편히 의지할 곳이 있는 거잖아요. 기댈 곳이 있는 거잖아요. 요새는 또 뭐 "너무 기대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하튼 남보다는 가족이 친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이, 가족이 갖는 유대라는 것이 우리의 생존 또는 마음의 안정 또 몸의 건강 이런 것들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고 있다. 이런 거죠. 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